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10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주제는 인천에서 발견하는 희망 이야기, 인천의 역사, 인천의 마을, 인천의 자연, 혹은 인천의 다양한 사건들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희망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꿈꿔 나가자는 취지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10월부터 매주 화요일에 나오셔서 이 코너에 함께해 주실 분이시죠. 저와 함께 희망날개 이야기를 펼쳐가 주실 우리 희망날개 대표 희망날개 네트워크 대표 최정학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인천의 희망을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인천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요. 네네. 인천의 이제 지리적 특성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보고 싶고요. 네네. 인천의 지리적인 특성이나 이 공간의 여러 가지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천이 네네네. 지향할 네. 그런 바들, 인천이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지, 어떤 꿈을 꿔야 하는지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될까요? 공간 이야기니까 우리 네. 인천의 공간을 얘기하려면 우선 인천의 위치가 어디냐 이제 이런 네네네. 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어, 인천을 얘기하려면 또 한반도를 얘기해야 되겠고 음.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이제 네네.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네네. 반도이죠.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이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이제 헌법에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역사적인 영토라고 한다면 한반도와 만주벌판 일대 이 네네네. 광활한 그런 이제 네네. 대륙이 되겠죠. 자, 음. 그런 이제 역사적인 영역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인천은 한반도의 한가운데 경기만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위치를 얘기하려면 그렇게 경기만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네네. 인천의 동서남북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동서남북. 예, 네. 제가 이제 한번 좀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인천의 가장 동쪽이 무슨 동일까요? 음. 글쎄요. 제가 남동구 살고 있어서 아하. 남동구를 기준으로 글쎄 평상시에 그 생각은 해 보지를 않아 가지고 자, 인천의 네. 가장 동쪽 끝은요. 네. 계양구에 있는데요. 아. 하야동이라는 동네예요. 이제 네네네. 하야동은 김포공항보다도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 지하철 개화역하고 붙어 있거든요. 거의 이제 네네. 붙어 있다시피 하고 네네네. 하야동에서 한강까지 불과 2km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워요? 인천의 동쪽 끝은 네네. 한강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네. 나머지 또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은 어딜까? 이런 제가 질문을 또 제가 드릴 수 있는데.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계속 이렇게 말씀해 예. 주시죠. 인천의 가장 북쪽은요. 네. 백령도가 되겠죠. 예, 백령도의 가장 백령도. 북쪽이니까 그 어. 백령도에 이제 진촌리라고 있죠. 네네. 진촌리에 그 사자바위 때 이제 네네네. 거기가 이제 우리 인천의 가장 북쪽이 되고요. 북쪽이고. 인천의 네. 가장 서쪽은 역시 백령도. 백령도. 백령도에 네. 코끼리바위라고 있습니다. 우리 네네네. 물범들이 네네. 놀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음. 그 자리 네. 코끼리바위 일대가 우리 인천의 가장 또 서쪽. 서쪽입니다. 네네. 그리고 인천의 가장 남쪽도 역시 섬이거든요. 네. 인천의 가장 남쪽에는 목덕도라고 하는 작은 무인도가 있어요. 그 어. 무인도가 인천의 이제 저도 가장 처음 남쪽입니다. 들어봤는데 선생님 어디 가까운 예, 섬인가요? 덕적도라고 있죠. 이제 덕적도에 딸려 있는 많은 덕적도에서. 섬들을 덕적군도라고 하는데 네네네. 덕적도에서 가장 이제 배가 일반적인 이제 음. 연락선이 음. 가장 남쪽까지 내려가는 데가 울도라는 섬입니다. 음. 그 울도에서도 한참 남쪽이죠. 그래서 아. 이 목덕도, 백령도에서 목덕도까지의 그 위도상의 직선거리가 117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백령도 서쪽의 코끼리바위에서 네. 우리 이제 인천의 동쪽 끝인 하야동까지 네. 경도상의 직선거리가 약 192km 정도. 192km면 어디에서 어디라고 예, 감이 잘 안 얘기를 오실 수 네네네. 있겠는데요. 네네. 192km 정도면은 인천의 연안부두에서 네. 쭉 연안부두에서 동쪽으로 그냥 화살표를 갖다 대면 네. 강원도 정선의 애월하지 그 그렇게 멀어요? 정도까지입니다. 예, 예. 그리고 네. 만약에 이 거리를 예. 한강 이제 하구에
일산 있죠. 네네네. 일산에 이제 한강 하구변에서 딱 길이를 재면 네네네. 강원도 강릉, 예, 강릉까지, 와. 강릉 시내까지 192km가 인천의 됩니다. 동서간의 거리가 정말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예.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한반도의 잘룩한 허리 네. 그 정도의 너비가 됩니다. 그리고 인천의 동서간의 거리를 만약에 백령도에서 서쪽으로 192km를 재잖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산둥반도 웨이하이라는 곳의 서쪽, 아. 예, 거기까지 가니까 인천의 범위를 놓고 보면 인천의 동서간의 거리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인천의 이제 남북 간의 거리가 이렇게 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북한하고 이제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말한다고 했을 때 네네네. 인천이 강원도보다 훨씬 길고요. 네네네. 경기도보다도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무장지대를 길게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은 인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아까 선생님이 남북 간의 거리가 117km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이거는 어느 정도 거리라고 할 그렇죠. 수가 남북 있을까요? 간도 네네. 이게 정말 장난 아니게 긴 음. 거리인데요. 네네. 그 목덕도라고 하는 섬의 위도를 보면은요. 네네. 목덕도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은 태안이 나와요. 충청도 태안, 충청남도, 그리고 서산, 네. 예산, 뭐 이런데 아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의 남쪽은 충청도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인천의 이런 이제 공간적인 범위가 바다를 포함해서 굉장히 넓다. 그리고 인천의 이제 면적이 약 이제 1,067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넓이는 대한민국의 광역시 중에서 가장 넓죠.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울산광역시가 네. 우리 인천보다 좀 넓었는데 이제 인천이 2017년 이후로 가장 넓은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지금 이제 매립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더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잖아요. 넓어지고 네. 있죠. 그러니까 네. 인천의 특성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인천의 범위가 이렇게 큰데 인천 시민들에게 주는 의미, 난 진짜 큰 땅에 산다 그런 예. 자부심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인천이 네. 이렇게 이제 공간적인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거는요. 인천 사람들이 활동 무대가 넓다는 뜻이겠죠. 인천의 활동 무대는 육지도 있지만 바다도 바다도 있다는 거가 있고,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인천과 접하고 있는 제반 지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북쪽으로는 황해도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우리랑 인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령이라든지 옹진이라든지 연백, 그러니까 연안이라든지 백천이라든지 연백평야라고 하는 게 이제 네네네. 연안 백천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그리고 뭐 해주 네. 혹은 이제 뭐 개성 이런 데가 이제 다 그 우리 인천과 다 맞닿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긴장 관계이든 군사적 관계이든 때로는 이제 어로상의 문제로 부딪히거나 갈등을 하는 관계이든 간에 인천이 고민해야 될 지점, 사고해야 될 지점이 많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은 역사를 배우거나 지리를 배우더라도 자기네 나라에 인접한 많은 나라들을 네네.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고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인천이 연결되어 있는 인접한 지역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인천하고 관계된 관계망이 많다는 것이고 네네네. 관계가 많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것이 소통되고 있다는 뜻이죠. 네. 다양한 것이 소통되고 있으니까 네.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인천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큰 땅에 사는 만큼 또 공부도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선물이죠. 우리 네. 인천이 받은 이제 선물인데 음. 무엇보다도 이제 인천은 굉장히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바다보다도 인천이 가지고 있는 바다가 아마 10배는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는
경기도 앞바다 바로 음. 서쪽으로는 인천 앞바다가 되기 때문에 네. 경기만 일대의 대부분을 인천이 지금 이제 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천은 이 그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천의 어떤 해양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음. 인천의 섬이 168개인데 이 168개의 섬은 매립되고 난 이후에도 168개거든요. 네. 이렇게 섬이 많다라고 하는 건 네. 인천 앞바다를 다도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네네네. 경기 다도해라고 부르고요. 이 음. 경기 다도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제 수산 자원, 그리고 해양과 관련된 민속 자원, 그리고 저 북쪽의 황해도 쪽에서부터 충청도까지 다양한 어떤 문화들, 그러니까 네. 해양 문화만 하더라도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강화라든지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양한 문화를 인천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육지부는 육지부대로 또 대륙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해양성과 대륙성이 같이 결합된 도시가 바로 인천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인천을 다양성의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다양성은 바로 기본은 바다와 육지가 함께 이렇게 넓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런 인천의 공간적인 어떤 특성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실 건지 또 그걸 예예예. 좀 듣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인천의 이제 그 문화가 이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만 이제 구체화를 시켜본다면, 인천은 이제 6개의 문화권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네. 이제 조선 시대로 보자면 인천 도호부 지역, 여기는 이제 네네. 원인천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의 이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혹은 중구, 동구, 음. 이런 지역이 원인천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평 문화권이 있는데요. 부평 음. 문화권은 지금의 계양구라든지 혹은 이제 부평구, 그리고 부천시 전체, 네. 그리고 광명시 일부, 음. 서울특별시의 강서구라든지 구로구 일부, 이런 네네네. 지역들이 지금의 서구를 포함해서 이러한 지역들이 부평 도호부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음. 부평 문화권이라고 통상 부르고요. 혹은 이제 네네네. 부평 계양문화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부평 계양문화권은 지금 뭐 인구가 한 23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굉장히 큰 그런 이제 문화권이고요. 또 하나의 문화권은 이제 계항장 문화권이라고 하죠. 네네. 원인천 문화권하고 이제 중복이 되긴 하지만 인천의 중구 지역 같은 경우는 1883년에 개항이 되면서 근대적인 이제 문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시기에 굉장히 복잡했던 그 역사적인 맥락을 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계항장 문화권이라고 또 별도로 좀 떼어 놓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에다가 강화라고 하는 지붕 음. 없는 박물관, 이 네네. 강화 교동 네. 합쳐서 이제 강화교동 문화권이 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천 전체 면적의 40%가 강화입니다. 음. 그러니까 강화 문화권은 이 공간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옹진군, 네.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 이제 백령도가 있겠고, 또 대청도, 소청도, 이걸 이제 대청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령도는 백령면, 대연평도하고 소연평도는 연평면이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덕적도와 부속 여러 이제 섬들은 덕정면, 또 자월도와 여러 또 섬들을 자월면, 네네네. 영흥면, 그리고 영종도 북쪽에 신도시도, 모도, 장봉도, 이 섬들을 북도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네네. 7개 면으로 되어 있는 이 그 옹진군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해도하고 충청도의 문화들을 같이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융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네. 이거를 네. 도서 해양 음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섯 음. 개가 되는데, 이 음. 다섯 개의 문화권에다가 검단이 또 편입돼 들어오는 바람에 검단 문화권, 즉 김포 문화권까지. 문화권이 지금 들어온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인천은 이렇게 6개의 문화권이 융복합된 그런 음 도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천의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로 놓을 수 있고요. 음. 인천이 이렇게 다양한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쭉 발전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양성을 버무리는 그런 이제 역동성을 인천의 또 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은 이제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이 국제적인 항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도 인천은 이제 국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음. 더해 가지고
인천 이제 공항이 생기고 네. 경제자유구역이 생기고 하면서 인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국제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양성과 대륙성, 국제성, 다양성 이런 네. 것들이 인천의 이제 가장 큰 이제 그런 대표적인 키워드가 될 거고요. 이런 전체를 하나로 이제 네. 융합시켰던 그런 어. 이제 역동성, 네. 문화적인 역동성 이런 게 인천의 이제 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인천에 대해서 자존감을 좀 낮게 갖는 분들은 뭐 짠물이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인천은 뭐 수도권 뭐 서울의 위성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네. 여전히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서울이 갖지 못한 또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한 그러한 대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는 그러네요. 틀림이 네. 없습니다. 자원도 그렇고. 근데 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때 저희 방송에 한번 출연하셔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천은 정말 열려 있는 도시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선생님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어머니 같은 도시다. 예. 모든 걸 받아들이는 도시다. 예.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이 말씀이 바로 네. 핵심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것들을 그렇게 융합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개방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네네네. 않습니까?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그 개방적 성격, 수용하는 성격. 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질을 만들어내는 네네. 그게 바로 이제 문화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에는 피난민들도 많고 네. 지금도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고. 많고 또 해외 동포들 중에서 산림 동포라든지 고려인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인천에는 정말 뭐 다양한 분들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인천이 다 품었던 도시이기 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 되면 계속 말씀을 네, 네, 드리겠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긍지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문화적인 힘이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서로를 수용하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적 변화가 생기고 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문화적 힘이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게 상호 문화적 어떤 성격이다. 네. 이렇게 좀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인천에 사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인천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선생님 앞으로 아마 선생님 시간을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정말 인천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